인류의 현대사. 세계 질서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사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만큼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준 코로나19는 남북의 교류와 화해로 가는 길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북은 국경을 완전히 차단하는 등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세상과 단절을 선택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교류는 물론이고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가 단절되면서 한반도 평화 시계는 멈춰섰고 화해와 협력을 염원하는 우리 결의의 뜨거운 염원도 발걸음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봉쇄, 인간관계의 단절, 일상의 혼돈, 지구촌 생태계 마비를 가져온 코로나19 상황에서도 AOK 한국 2021 평화통일교육강좌는 계획대로 큰 차질 없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3년차로 접어드는 AOK의 시민참여형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은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북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참가자들이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는 6개월간의 여정입니다. 통일을 자유케 하라는 주제로 첫 강연은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전영선 교수가 인문학적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지평선을 넓혀주었습니다. 전영선 교수는 말합니다. 우리에겐 평화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과 계획, 평화 통일이 가져다줄 진정한 미래상을 확립하고 남북이 하나가 돼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를 여는 상상을 해보자고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생각할까요? 생각하는 대로 보일까요?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것,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래에 우리가 만나고 개척하게 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긍정과 희망의 상상력을 발휘할 때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는 평화와 통일의 시간은 더 빠르게 다가올 겁니다. (50여) 차례 북의 실상을 직접 보고 연구하고 북핵 위기 또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될 때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이라든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주선하신 국립평화의 설계자라고 불리기도 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 건데 이 북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또 북에 대한 실상이 왜곡되어 있는 사회가 한국입니다. 또 이것이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 쉽게 꺼내기 힘든 사상과 이념의 문제, 그리고 북측 사회주의 특징이 무엇인지 통찰력 있는 정의와 분석을 통해 북녘 사회를 우리의 품과 이해의 영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북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을 악마화하든가 북을 그러한 정치적인 건전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나쁘게 보면 얼마든지 나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 특별한 나라라고 보면 안 됩니다. 북은 있는 대로 봐야 되고 북도 보통 나라 중에 하나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쟁 없다고 해서 평화는 절대 아닙니다. 평화라는 것은 조화입니다. 다양성을 수용해서 하나로 만드는 그것이 평화입니다. 다양성이 없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과 북을 볼 때 그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정하자. 평화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는 밑에서 올라가야 돼요. 박 교수님은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통일의 당위성 3가지를 강조합니다. 이산 가족의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게 이제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봐서 우리는 다 직접 간접으로 이산 가족입니다. 만나야 되고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언어가 같다는 게 이게 여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통하는 게 있습니다. 말이 같고 인종이 같고 같이 생겼고 그거는 사람들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중요한 것은 우리 국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를 생각해 보시오. 사회적인 것 생각해 보시오. 문화적인 것 생각해 보시오. 통일이 됨으로써 이제 태평양 건너면 미국이 있고 저 대륙으로 우리가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 경제라는 그런 차원에서 통일이라는 게 흥분되는 결과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꼭 통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남북 교류가 차단된 상황에서는 북녘 땅을 비교적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해외 평화통일 활동가들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고 막중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며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동포들이 남과 북을 잇고 남북 화해를 위한 소통과 교류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즉 남과 북을 잇는 오작교가 되겠다는 소명은 AOK의 창립 취지이기도 합니다. 해외 방북 활동가들이 최근 북녘 사회의 참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뉴욕 뉴스로 노창현 기자가 전해주는 최근 북녘 사회의 모습. 베를린 자유대 강호재 박사의 북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핵의 상관관계, 북의 산업 기반과 농축산 산업 체계를 분석해 식량난에 대한 선입견을 말끔히 씻어주는 김수복 농업 전문가, 주민들의 생활을 여성과 아이들의 시각에서 살펴본 이금주 평화활동가, 요코하마 평화활동가 배안의 방북 이야기, 그리고 정현진 AOK 상임대표가 안내하는 북녘의 역사유적, 뉴질랜드 안영백 네이처 코리아 대표가 안내하는 백두산 여행을 함께 떠나봅니다.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국과 북녘을 오가며 북 바로 알리기에 힘쓰고 있는 재미 언론인, 스스로를 통일 기록이라고 칭하는 기자를 소개합니다. 뉴욕 거주 글로벌 웹진 뉴스로 노창현 대표 기자입니다. 여기 지금 결혼식장입니다. 오늘 결혼식 코로나 상황 이전까지 2018, 2019년 4차례 북녘을 다녀온 노창현 기자가 방북을 통해 북녘 사회의 참모습과 북한 사람들의 삶을 기자의 감각과 시각으로 분석해 마치 우리가 북한 주민의 삶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로 기자는 북한에 대한 5가지 고정관념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노동당, 최고인민회의 이런 거 다 통해서 체계적으로 합법적으로 된 겁니다. 꼭두각시처럼 산다는 거에 대해서 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미래과학자 아파트가 있죠. 이제 김책공대 교원들, 원래 살던 주민들, 참여했던 노동자들한테 이제 우선적인 이 미래과학자 거리 이제 입주를 했다고 그러고요. 자, 이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품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또 컸구나. 정말 아이들 발육, 성장 엄청나게 관심이 있습니다. 시장과 마트가 있다 해도 이건 사회주의 경제 속에 편입이 되고 엄격하게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현 기자가 2017년 이전의 북을 잊으라고 주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제재가 무력화되고 있고 대북 제재 속에 오히려 경제가 발전하고 자력자강 자급자족이 강화되는 그런 대북 제재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 제재 속에 사상 최대 국제상품 전람회가 코비드 상황 직전까지 열렸습니다. 2019년 9월까지. 존경하는 남과 북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8천만 개교의 염원으로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남 해외 동포 형제 자매들, 오늘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저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걸 들을 때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적인 만남에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표시해준 기자 여러분들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기자들한테까지도 이렇게 챙기는, 자, 이거 정말 상당히 정말 아주 제가 인상 깊게 봤고요. 북의 농업과 식량 생산 어디까지 와 있나? 재미 평화 활동가인 그 김수박 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셨고 또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농업 기술과 식량 생산에 대해서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국내외 언론들 발표를 보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홍수, 가뭄 등으로 매년 심각한 식량 부족 현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지 알아봅니다. 1990년대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원조를 못 받아 비료 생산도 격감하고, 더구나 1995년, 1997년도 대홍수 피해로 탄광이 침수되고 화력 발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수자원 확보와 비료 공장 건설 등 특단의 정책을 펼쳐 고난의 터널을 벗어났습니다. 자연흐름식 물길공사 개천 태성호 자연흐름식 물길 옆에서 서 있거든요. 이 물이요, 옆에 땅 보시면은 굉장히 높아요. 높아야 이 물이 양수기를 안 돌리고 이쪽으로 흐르죠. 집짐승과 물고기 양식으로 주민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 하우스를 통해 대규모 채소 생산과 버섯 생산 등 농업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행군을 이제 극복하고 북은 오로지 믿는 것이 자력자강을 믿고 그것을 계속 강화하고요. 그런 북을 식량이 부족해서 망한다. 이런 붕괴로는 이제는 걷어치워야 할 때라고 보고요. 북과 더불어서 공존하는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 과학기술사를 전공한 독보적인 학자인 베를린 자유대학 강호재 박사는 과학기술로 북한 읽기의 저자이자 과학기술이야말로 북을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지향적 통일로 나아가는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과학기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의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틀에서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때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와 통일의 여정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발전 전략의 핵심은, 그래서 과학기술이 앞으로 올라가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과학기술은 이제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모든 영역의 솔루션. 그러면 이 흐름을 가지고 북한을 봤을 때 이 영역을, 과학기술 영역을 보면 북한의 미래 전략도 보고, 우리 앞으로 통일할 때 통일부에 과학기술 아는 사람이 들어가고 과학기술 정책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다음 버전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CNN에서 생중계하면서 영병 냉각탑이 굴뚝이 폭파되어 나가는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북한은 테러 지원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2008년 10월부터. 10년 동안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되어 있었어요. 적성국 교육법에서 해제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체제, 정치, 제도, 그리고 언어, 우리가 참 남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듯이 북도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등병의 편지는 남이나 북이나 입대하는 장병들은 그냥 우는 노래잖아요. 그거는 체제하고 분단하고 아무 상관없는 노래예요. 남쪽의 노래였다는 것을 몰랐든 알았든 그 노래가 주는 정서적인 울림과 감동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 사회문화적인 소통, 서로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중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사람 중심의 사회문화적 통합 과정이 더 중요하다. 재미교육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이금주 대표는 악마화된 북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벗기 위해 2019년 직접 북을 방문합니다. 한반도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북에 가서 북녘 동포들의 삶을 보고 그 사회에 생동하는 모습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굉장히 아동 친화적인 북한의 어린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가족의 모습은 어떤지, 여성들의 지위와 사회활동 등 북녘 동포들의 일상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공간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금주 대표는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생긴 우리의 반쪽이 지극히 평범한 삶을 꾸려가고 있는 청춘의 사랑이 있는 곳, 평양 지하철. 저는 이렇게 마트나 백화점에서 일상을 살고 있다는 걸 굉장히 세련되게 멋지게 이제 화장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양산을 쓰고 다녔고 또 손전화를 거리에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네. 일본에서 평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제1평화활동가 배안 선생이 8.15에 생각하는 민족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본.
일본에서 굴곡의 역사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화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활약상을 보여줍니다. 대한 선생을 비롯한 제1동포들의 평화와 통일운동은 지금도 변함없이 진행 중이며, 남도 북도 아닌 통일국적을 꿈꾸며 오늘도 통일운동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같이 주최를 하고 그 일본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학교를 지키자, 제1동포들의 권리를 지키자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제1동포들이 이렇게 그 밑에 사진도 그렇고 정말로 용감하게 다 싸우고, 일본 우익과 이 차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친구 집 소녀딸입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 방북한 정현진 AOK 상임대표가 대동강, 평양, 묘향산 개성 코스로 북녘의 역사 유적을 소개합니다. 한강은 서울을 남과 북으로 나누죠. 근데 평양은 대동강에 의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원자핵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쑥섬이라고 불리는 섬입니다. 네이처 코리아 안영백 대표가 뉴질랜드인들과 코리아 평화를 염원하기 위해 백두고원에 등반을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때묻지 않은 청정한 자연을 가진 땅. 수천 수만 년 이 땅의 역사를 지켜오며 순결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북한의 산천의 모습입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한반도를 사랑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북녘의 상징 도시인 평양과 우리 민족의 명산으로 애국가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백두산은 영원한 마음의 고향입니다. 코로나19와 북녘. 코로나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노창현 기자의 말입니다. 남북 교류 전망 1. 코로나는 남북미의 기회이다. 미 대북 무지 속 전략 부재. 백신 제한 대화 복원. 남북 교류 전망 2. 과학 기술을 통한 남북 교류 전망. 그러면 이 흐름을 가지고 과학 기술을 통한 남북 협력과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우리 앞으로 통일할 때 북측 기술을 활용해 남의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사업을 교류를 통하여 발전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남북 교류 전망 3. 그래서 나진에 있는 협동농장하고 재미평화 활동가 김수복 선생은 나진의 협동농장과 협업을 통해 300여 마리의 염소를 사육하는 농업 교류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 장기간 코로나 위기 속에도 AOK 한국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북을 방문한 해외 동포들, 전문가들의 경험을 나누고 상생 발전하는 남북 교류와 통일의 미래상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비대면 화상 강좌를 통해 국내외 풀뿌리 운동가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활동 방향과 영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러나 영원히 갈 수 없는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 열어야 하고 열 수 있는 길입니다.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백두산과 한라산을 남과 북이 함께 손잡고 오르내리는 그날까지 뜻을 모으고 마음과 마음을 결집하여 연대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정을 2022년도에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